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3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었죠. 그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장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우리 휴장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했었고, 어제 대체 휴일날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가 더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바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미국 시장을 흔들어 버렸고요. 불확실성,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일단 협상 여지가 없게 된다면 추후 다른 나라도 관세를 더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 돼서 주가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세와 감세,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일단 감세 정책은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상원도 통과가 되겠죠. 문제는 관세입니다. 저는 미국이 결국 고립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 추가로 더해 35%인데 오늘 뉴스 속보로 보니까 10%를 더해서 45% 관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어떤 제품도 수입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수입에 대한, 미국에서 수입되는 관세를 매겨서 자국의 상품과 경쟁을 높이거나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 이런 목적이죠. 그래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0억 인구의 소비와 3억 인구의 소비는 다르다. 3억 인구가 70억 인구 소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세서 이길 것처럼 보이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는 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반대요. 지금 벌써 부메락을 맞아서 이 철강 관련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럼 그 철강이 다시 미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는 또 그 제품에 대한 생산 가격을 높여야 되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세 정책을 펴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금리를 높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곤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그 의도가 처음에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유는 지난번에 1기 트럼프 때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때는요, 상대국도 강수를 들 확률이 높습니다. 점점 강해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4년 동안 결국 세계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지난번에 2월달 한 달 유예하더니 또 얼마 전에 한 달 유예 더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바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상호관세가 우리나라 이제 4월 2일 그때 시작이 되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3월 4일 관세를 통해서 시장이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맞을매 맞았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후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50.3이 나왔습니다. 일단 확장세는 유지가 있습니다. 50을 넘으죠, 확장세니까. 근데 전월 대비 0.6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50.9 정도가 됐었는데
0.6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잠재적 침체, 뭐 요거에 대한 우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가 나오면 금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관세가 좀 문제가 됩니다. 관세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 나스닥이 2.6%, 다우가 1.4%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도 보면 엔비디아가 8.6% 하락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3%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초토화시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한 부분을 되돌린 정도로 끝났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면 다우는 그렇죠? 제자리. 이거는 하락 이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오늘 뭐 빠진다고 개파락 외에는 없습니다. 보통 경우는 여기서 하방 경지선이 확보가 된 거로 봅니다. 우하향 추세 그러니까 하락 이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밤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이격이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 이격이 있으려면 또 다른 뉴스가 나와서 개파락을 터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분을 다 망가뜨렸죠. 근데 사실 미국 시장 장 초반에는 올랐어요. 나스닥 0.7% 올랐었고요. 다우도 장 초반에 0.4%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관세 발언으로 무너진 거죠. 그나마 아래꼬리가 조금 생긴 겁니다. 나스닥은 3.3% 빠졌다가 지금 0.7% 되돌렸고요. 다우는 2.1% 빠졌다가 0.7%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낙폭을 줄인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시장의 화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비농업 신규 고용 발표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있지만 중국에서는 양회가 있습니다. 이 양회를 통해서 그 경기부양책이나 뭐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한한령을 해제를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시장 분위기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미국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 못 따라가죠. 근데 제가 아마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은 분산 중이라고요. 그렇죠? 분산 중. 어차피 박스권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박스가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산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가 좀 상승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차트를 좀 보시면 그 엔비디아 확 빠졌죠. 그래서 지난번 저점, 이 저점은 아시겠지만 그 딥시크로 인해서 하락했던 최저점이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되돌렸으면 딱 좋았는데 계속 악재를 맞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여기 8% 빠지더니 오늘도 또 8% 빠집니다. 엔비디아 같은 대형 종목에 8%씩 빠지면 시장은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 엔비디아는 다우에도 나스닥에도 S&P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덜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을 저점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계속해서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아시겠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1463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무너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내려왔다 가야지 맞는데 이게 또 올라가 버리면 그냥 다이렉트로 한 1,500원 한 4, 50원까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격상으로는 거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1,600원대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렸다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갔다가 또 눌렸다가 이격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수평으로 계속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원달러가 1,463원 지난주 금요일 이상으로 못 가버리고 밀린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반등에게, 특히 위클리 만기가, 저는 지난번에 그 공개방송에서 알았는데 사실은 하루씩 그 연휴가 끼면 수년하는 걸로 알았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금요일 거는 목요일, 그렇죠? 월요일 거는 화요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뒤치는 거,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주 안에 산다면. 그래서
오늘의 위클리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클리 만기의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풋 가격은 거의 지난주 금요일날 끝났다고 보거든요. 지난주에 끝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풋 가격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를 좀 보시면 지난 금요일날 3% 빠졌죠. 3%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했는데요. 아쉬운 거는요. 이게 지금 수량으로 나오네요. 이게 지금 뭔가가 좀 다르죠. 선물은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게 수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수량으로 안 돼. 이렇게 하면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 수량으로 나오네요. 1조 5천억을 매도했네. 1조 5천억. 이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 진입을 해주느냐에 대한 싸움. 사실 외국인들이 1월달에 상승 매수하고 그 이후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매월 말만 되면 빠집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죠? 요거는 월 초에 빠졌고요. 계속 말만 되면 빠진 게 작년에 10월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세 반전을 보지 않습니다. 일단 개파락이 1.3%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다 판단하고 제가 그때 공개방에서 말씀을 하루 만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6, 7일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장이 하락 안 하고 오르기만 했어도 지난주 금요일번을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너무 아쉬운 오늘 하루하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